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즈.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호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녹대 왔습니다. 녹대. 네. 오늘은 녹색 장군 옷을 입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왜 안 나왔어요? 휴가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삼시세끼 애들 밥 차려주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탕 하나 주세요. 잘했어요. 네. 회사가 이렇게 편할 줄이야.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셨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궁금한 점들, 백신 접종 앞두고 있다,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이제 두 번째로 많습니다. 2,152명. 자, 어떻게 보세요? 예, 내용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제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 목, 금, 토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은 이제 8.15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라서 수요일이 아니라 오늘로 이제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346명이나 더 나왔고요. 네. 어제는 또 그제에 비해서 거의 500명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반영이 된 게 거의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유행의 정점 피크가 지난주 수요일에 2223명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해외 유입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역대 두 번째인데 4차 유행 피크와 비교하더라도 한 3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사망자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13분이 사망하셨거든요. 어이구. 위중증자가 10일 전에 40명이 역대 최고였는데 오늘 24분 나오면서 이것도 거의 뭐 역대 몇 번째로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위중증 사망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전히 상당히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층은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고령층 중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서 이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 약 15%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추가 예약을 받았는데도 한 25% 정도만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셨고, 그 15% 중에서 한 또 4분의 3 정도는 여전히 백신을 접종할 그 기세를 보이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냥 찐이죠, 찐. 안 맞기로 안 맞기로 그냥 마음을 확실하게 굳히신 거예요. 그런 분들. 지금 위중증과 관련해서요. 위중증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60, 70, 80은 각각 20명 수준이에요. 네. 그러는데 연령층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안 한 40대가 130명 가까이 되거든요. 50대가 한 130명 가까이 되고요. 40대가 80여 명, 30대도 거의 한 40명 정도 되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상당히 위중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재 중증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대가 35%나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위중증 환자 1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 안 한 15% 안에서 나오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백신 접종 지금 한참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감염된 50대에서 나머지 35%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저희 다 포함해서 맞았어요, 4명은 여기는. 다 1차는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국민 1차까지 예방 접종률 50% 넘었나요? 50% 아닙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는데요. 이번 47점. 주에는 넘을 것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이 47.4%가 일자 접종을 마쳤고요. 완전히 마친 분들이 2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거의 하루에 다소 좀 적다 그러면 평일날에 80만 명 정도가 1, 2차를 접종하고요. 좀 많다 이러면은 요즘에는 120만 한 120만에서 130만 명 가까이가 그러면 접종합니다. 일요일까지는 50% 넘을까요? 그러면 토 일요일 날은 또 접종이 좀 줄어들거든요. 다음 주 그렇게 초
일요일 날 언제나 일요일 날은 50% 넘는 50%가 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50%를 넘을 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 기자랑 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완료. 백신 접종. 백신 접종 얀센 완료죠. 맞으셨어요? 두 분은? 얀센 저는 얀센이고 여긴 교차 접종했어요. 저는 아스트라고. 예. 저는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쳤는데 9월 6일 날에 2차 접종을 맞습니다. 구성이 다 다르네요. 그러게요. 50% 육박했다는 게 여기 4명만도 좀 연령대는 다 다르지만 네, 네. 그렇죠. 그 거리두기를 그래서 이게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4단계 거의 한 달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안 줄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4단계 알파부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 3인 이상 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작년에 했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디테일은 좀 약한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리두기의 수준도 아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다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지금 4단계 플러스 알파 수도권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거리두기의 체감도는 작년에 한창일 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실 예. 겁니다. 근데 그게 이동량 지표로도 나타나거든요. 올 겨울 유행과 비교하면은 지금 30% 정도 이동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2,000명 이상씩 나와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수도권 이동량은 오히려 그 전주와 비교했을 때 4% 정도 늘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겉보기에는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동량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확진 환자 숫자도 이제 줄어든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신사님께서 어제 백신 접종 2시에 했는데 1시간 사이에 예약자 중에 안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약자분들 다 하셨다는 네네. 거예요. 자, 청취자분들 질문 좀 소개해 주세요. 아내가 백신 맞고 너무 피곤해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심장 쪽이 잘 때 살짝 아프다고 하네요. 화이자 맞았는데 이것도 혹시 백신 때문인지 저도 이런 걸 보니까 백신을 왠지 맞고 싶지 않아져서요. 라고. 꼭 백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백신이든 아니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신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평소에도 심장 부근에 약간 찌릿찌릿한 것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항상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잘못해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순간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그러는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백신 접종을 안 해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가시는 내과 병원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을 즉시 만나셔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나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예. 심장 부위는 언제나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셔야 그럼 됩니다. 예. 다니시든 내과에 한번 진찰을 꼭 받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병원에 전화해서 2차는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해서 교차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그 자녀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도 30대, 40대일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방역 당국이 30대, 40대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한 분들에 한해서는 2차 접종 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을 지금 고심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이제 상당히 높은 확률로 화이자나 모더나 교차 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랑 부모님이 2차 백신을 접종하는데요. 1차는 6월 3일 날 맞았어요. 그런데 2차 접종까지 간격이 너무 긴 건 아닌가? 이거 효과가 있는 건지요?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같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마 제가 6월 11일 날 했는데 8월 27일 날 2차거든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12주 또는 심지어 16주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네. 그러는데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12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2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돌파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1회 했는데도 감염되시는 거를 염려하실 수는 있어요. 기간이 중간에 기니까. 그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방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접종을 하시고 나면은
면역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면역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2차 접종. 네, 그리고 힘이 저기 납니다. 힘이 나. 예. 그 흥미로운 정보 하나만 추가로 더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백신 그 1차 접종, 2차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방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기간을 길게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교차 접종이든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오히려 2번 접종했을 때 백신의 효과는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제 화이자 접종했거든요. 접종하는 당일 아침에 입 안쪽에 염증이 생겼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화이자를 맞았는데 좀 더 아파져서 처방으로 항생제 섞여 있는 약을 먹었습니다. 혹시 백신이 작동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항생제하고 백신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백신 접종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항생제를 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항생제가 면역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이거는 전혀 상관관계가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래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접종하고 나면 무슨 약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모르면은 다 그런 우려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예. 8월 16일에 화이자 1차를 맞았고 2차는 9월 28일인데 중간에 9월 중에 독감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이거 독감 백신 맞아도 되나요? 저도 이거는 궁금해요.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독감 백신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코로나 백신하고를 서로 같이 접종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접종하러 가시면 접종하실 때 예진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 예.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아마 여쭤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백신을 맞도록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도 아마 걱정하지 말고 백신 접종하세요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의사 선생님에게 방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신생아들도 하루에 백신 몇 가지 종류 그렇습니다.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전혀 네. 문제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버스터즈. 자, 잠시 후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목요일 코로나 힐링 콘서트 무대 꾸미겠습니다. 오늘은요.